안녕하세요. 오늘도 대한민국 최고 공인중개사라고 자부하고 있는 이관일입니다. 오늘은 오늘 일요일인데요. 어제 어떤 손님이 오셔서 그 재산세에 대해서 엄청나게 불만을 품으신 그 아주머니 한 분이 오셔서 물어봤는데, 그 재산세는 누가 어떻게 왜 이렇게 지들 맘대로 하느냐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재산세가 지금 9월이니까 7월과 9월에 이제 두 번 걸쳐서 나오는데, 이제 이것이 어떻게 결정이 되고 어떻게 나오는지에 대해서 좀 생각 좀 해봤거든요. 그 아줌마한테 설명해 주느라고. 근데 여러 가지 이제 기준 시가, 과세 표준 여러 말이 있어요. 여러 말이 있는데, 이제 기본적인 것만 알고 있으면 굳이 뭐 알 필요는 없지만, 그냥 제가 뭐 세무사는 아니니까 전문적으로는 얘기 안 하고 공인중개사 기준 수준으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나라에는 이제 건물들이 여러 가지 있잖아요. 건물이 있고, 건물에는 땅 나대지가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여러 가지 건물과 땅과 있는 거에 대해서 국가에서 국가를 운영을 하려면 군대도 운영도 해야 되고, 공무원들 월급도 줘야 되고, 여러 가지 공공 SOC 사업, 그러니까 여러 가지 사업도 하려면 국가에서 돈이 필요하잖아요. 그 돈이 필요한 거를 세금이라는 명목으로 걷어야 돼요. 그런데 그 세금으로 걷어야 되는데 그 기준이 없어요. 기준이 없다 보니까 네가 갖고 있는 건물, 네가 갖고 있는 땅, 네가 갖고 있는 이런 모든 부동산에 대해서 이거를 기준을 만드는 거예요. 그 기준을 환산해서 돈으로 환산한 거죠. 얼마짜리다. 이 돈은 얼마짜리고, 이 땅은 얼마짜리고, 이 건물은 얼마짜리이다. 그래서 너는 거기에 대한 세율이 몇 프로니까 세금을 얼마를 내야 된다. 이래서 그 세금을 걷어서 우리 국방 예산으로도 쓰고, 뭐 도로 뚫는데 이런 도로공사 이런 것도 쓰고, 관공서 쓰고, 또 뭐 사회간접자본도 쓰고, 그다음에 우리나라 뭐 의료복지나 모든 국가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세금을 걷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게 그 표준이라는 거죠. 과세 표준. 그러면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하나로만 딱딱딱 정해서 할 수는 없어요. 뭐 지방에 땅이 있고, 지방에 건물이 있고, 아파트가 있고, 빌라가 있고, 단독주택이 있고,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이제 그걸 이제 부동산 쪽에서만 이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이 땅이 있으니까 이제 개별 공시지가라는 얘기는 많이 들어보셨죠? 개별 공시지가. 이 개별 공시지가는 이제 땅의 제곱미터당 얼마라고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 개별 공시지가를 정하려면 표준지 공시지가라는 게 있어요.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각 구에, 아니면 뭐 각 지방자치단체 어느 강서구면 강서구, 양천구면 양천구, 양천구, 여기에 어떤 동에 보면 표준지가 있어요. 이제 거기에서 이제 제가 그 표준지를 선정하면 그 표준지의 기준에 맞춰가지고 개별 공시지가를 이제 그 여러 가지 이제 경로를 거쳐서 부정 감정평가업자의 감정을 거치기도 하고, 그 다음에 그 갖고 있는 토지의 소유자들한테 의견도 청취를 하고, 이렇게 해서 시장군수구청장이 공표를 해요. 그러면 여기는 제곱미터당 얼마다라고 하는 개별 공시지가가 정해져요. 그러면 그 일단 땅값은 그렇게 해서 정해지는 거거든요. 그럼 땅이 있으면 건물도 있잖아요. 그럼 그 건물에 단독주택도 있고, 아파트도 있고, 다세대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처음에 이제 그 단독주택을 한번 볼게요. 그러면 그 땅값은 땅값대로 정해져 있고, 이제 그 주택 가격도 정해져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 땅도 그렇게 아까 표준지를 정했잖아요. 이 개별 주택 가격도 이제 그 표준 단독주택 공시 가격이라고 그 지역에 몇 개의 표준적인 그 건물을 정해요. 근데 그거에 기준해가지고 거기는 이제 정할 때 여러 가지 있어요. 뭐 건물이 무슨 구조가 시멘트 구조냐, 아니면 뭐 벽돌 구조냐, 아니면 연식이 얼마나 되느냐, 용도를 뭘로 쓰냐, 이런 걸 표준지를 다 정해요. 그 다음에 이제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에 의해서 이제 그 심의를 해갖고 공시를 해요. 그러면 이제 그렇게 맞추면 이제 그 표준지를 기준으로 해갖고 개별주택 가격도 이제 공시가 되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 그 여러 가지 그 주변에 갖고 있는 건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의견을
제시할 수도 있고, 내 것이 왜 이렇게 싸게 되어 있느냐, 내 것이 이렇게 비싸게 되어 있느냐, 이렇게 할 수 있는 의견 수렴 기관도 다 있어요. 그렇게 되면 이제 그 지방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이제 그 개별 주택 가격을 공시하죠. 그렇게 되면 땅은 개별 주택 공시 가격, 주택은 개별 단독 주택 가격이라고 해가지고 이게 딱 정해지는 거예요. 그게 기준에 맞춰서 재산세 세금을 부과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의료보험공단에서 그 과표를 쓰기도 하고, 그 다음에 감정평가사들이 이걸 기준으로 감정을 매기기도 하고, 모든 게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준시가라고 얘기도 해요. 그래서 이제 기준시가냐, 뭐 개별단독주택이냐, 뭐 표준시, 여러 가지 말이 있는데, 그거는 각각 붙이기 나름이니까 그걸 외울 필요는 없고요. 이런 식으로 정한다. 이렇게 기준을 정해주고, 그걸 과세 표준으로 세금을 하게 되면 그걸 과세 표준이 되는 거고, 의료보험공단에서 그걸 하게 되면 거기에 기준시가가 되는 거고, 또 뭐 여러 가지 감정평가가 업자들이 감정평가를 내릴 때는 그걸 기준으로 삼으면 그것도 기준시가 되는 거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까지 토지하고 단독주택하고 해봤잖아요. 그러면 또 부동산 중에 또 아파트라는 게 있잖아요. 이 아파트는 이제 그 공동주택이잖아요. 그 공동주택 다세대, 공동주택에는 아파트가 있고 연립이 있고 빌라라는 다세대 주택이 있어요.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이거는 토지하고 건물하고 분리시킬 수가 없잖아요. 왜냐하면 다들 아시겠지만 공동주택은 분리해서 건물대로 팔고 토지만 토지대로 팔 수가 없으니까, 이건 이제 집합되어 있는 집합 건물이에요. 그래서 분리할 수가 없어요. 그래도 이 공동주택에는 대지권이라는 게 있어서, 그 대지권에 대한 그 가격은 개별공시지가를 알아볼 수가 있어요. 어디서 알아볼 수 있는지는 제가 마지막에 가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이제 그래도 이제 공동주택 공시 가격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중앙부동산 가격공시위원회라는 게 있어요. 거기에서 이제 심의해가지고 중앙부동산 가격공시위원회에서 심의를 해가지고 공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똑같이 과세 자료로 쓰는 거죠. 그러니까 아파트 연립 빌라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중앙부동산 가격공시위원회에 심의를 거쳐가지고 가격을 정하는 거예요. 자, 그럼 이렇게 됐어요. 근데 또 하나 가만히 보면 빠지는 게 있어요. 뭐가 있냐면 오피스텔이 있고 그냥 상가 건물이라는 게 있어요. 그럼 이런 것들은 과세 표준, 그러니까 기준시가, 이 가격을 어떻게 정하느냐, 이제 이거죠. 말씀드렸듯이 토지 아까도 했고, 그 다음에 단독주택 했고, 그 다음에 공동주택 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오피스텔하고 근린 상가가 상업용 건물, 요건데, 이 상업용 건물과 오피스텔은 좀 특이한 게 뭐냐면, 이 관할이 국토교통부 소속이나 지방자치제가 아니라 국세청에서 관할을 해요. 국세청에서. 그래서 이게 참 조금 좀 특이한 건데, 국세청장이 토지하고 건물을 일괄이라는 것은 다 모아 한꺼번에 산정 고시를 해요. 이게. 그래서 뭐 더 깊이 들어가는 거는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려면 왜 국세청장이 하고 어떤 방법을 하는지는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는 방법이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시간상으로도 그냥 국세청장이 하고 있으니까, 이제 국세청장이 이제 기준시가라고 하죠. 기준시가. 이 건물에 대한 기준시가, 이 오피스텔에 대한 기준시가를 정해서 매겨놓으면 그거에 따라서 세금을, 재산세를, 과세를 이렇게 한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럼 정리해보면, 개별공시지가는 토지에 대해서 전부 다 이렇게 매기는 거잖아요. 토지는 뭐 시골에 하면 농지라고 하면 전답, 과수원, 이걸 세 개를 포함해서 농지라고 하잖아요. 이거 아니면 임야, 모든 나대지, 모든 땅들은 개별공시지가로 땅값을 과세를 하기 위해서 매겨놓은 것이 있고, 그 다음에 건물에서 보면 단독주택이 있고, 그 다음에 공동주택이 있고, 그 다음에 오피스텔 건물과 상업용 건물이 있으니까, 그거는 이제 어떻게 공시된 거는 이제 대충 말씀을 드렸으니까 오늘 확인을 해보시고, 그 오피스텔하고 상업용 건물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 이 국세청장이 정한 이 표준 기준시가는 이거 국세에만 쓴다는 얘기인 거예요. 국세라고 하면 국가에서 걷는 세금인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국세, 양도소득세하고 그다음에 재산세하고 상속세, 증여세, 이제 이런 것들을, 재산세는 빠지고요. 양도소득세, 상속세, 증여세가 이게 국세인데, 이걸 기준으로 하는 거죠. 상속할 때 이거 기준인 거고, 증여할 때 이거 기준이 되는 거죠.
지방세는 안 낸다는 얘기인 거예요. 지방세는 그 취득세가 있는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건물이 있는데 이 건물을 증여를 해주고 싶어요. 증여를 해주고 싶으면 내가 증여할 때 내가 이제 증여자이기 때문에 나는 이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할 수가 있어요. 이 기준시가보다 더 내려서는 증여할 수가 없겠죠. 그 기준시가에 맞춰서 증여하는 거고. 그러면 이 취득하시는 분은 이제 만약에 내 자식한테 취득을 하게 된다면 취득세는 그 지방세잖아요. 지방세이기 때문에 이 기준으로 할 수 없다는 얘기인 거죠. 그러니까 보통은 뭐 예전에는 증여하게 되면 증여 계약이 있는데 그 증여 계약 금액으로 취득세를 매기기도 하고 그 시세보다 그 가격이 너무 적으면 그 취득세에서 그 자기들이 그 과세 표준을 해놓은 게 있어요. 각 지방 단체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보다 밑으로 내려가면 안 되는 거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각 지방자치단체에 얘기를 하면 이거에 대한 과세 표준이 정해져 있어요. 오피스텔이나 이 상업용 건물은 그걸로다가 취득세를 부과를 매기는 거죠. 그러니까 증여세에서 부과 매기는 거고 취득세에서 부과 매기는 가격 기준이 틀리다는 것을 생각을 하고 있으셔야 돼요. 그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중요하고 그리고 이게 이제 그 세금이라는 거는 이제 전 정부 때 이 개별공시지가나 모든 이 가격을 현시화 시키겠다. 시세와 거의 동일시하게 만들겠다라고 했었어요. 과세 표준, 과세 기준 시가 이런 것들을 현재 가격과 비슷하게 만든다고 했었는데 이거는 누가 생각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진짜 바보 같은 생각이에요. 제가 말 좀 심하게 하면 또라이들이나 하는 생각이에요. 어떻게 과세 표준 가격하고 시세하고 똑같이 맞춘다는 생각을 누가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러면 한 가지만 딱 얘기해 들어서 시세가 이만큼 떨어지면 과세 표준이 이만큼 떨어질까요? 자, 시세는 한 달, 두 달, 3개월 사이에 왔다 갔다 변동을 많이 해요. 그러면 그 과세 표준, 이 기준시가, 이거는 1년에 한 번 하거든요. 1년에 한 번 떨어졌다 올라갔다 조정을 하는 거 1년에 한 번 하는데 매년 초에 하는 게 있고 1년에 한 번 하는데 이 시세는 1년에 한 번 바뀌나요? 1년에 수도 없이 많이 바뀌는 게 시세거든요. 아파트, 빌라, 부동산 단가 이 바뀌는 게 엄청나게 유동성 있게 탄력성이 많은데 그거를 똑같이 맞추겠다? 말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잘 생각해 보면. 경제학이나 이런 거에서 많이 공부하신 분들이 이런 과세 표준하고 시세하고 평준화 시켜서 맞추겠다라고 얘기했을 때 저는 어떻게 그걸 맞출까라고 생각했어요. 왜냐면 맞춘다니까 맞추겠지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해보니까 몇 년을 거쳐서 해보니까 안 되는 거거든요. 이 과세 표준 매기는 거는 1년에 1월 달부터 1월 달에서 1월 말까지 이렇게 재산세 고지하고 이렇게 다 하면 그만인데 이 시세는 6개월마다 3개월마다 한 번씩 변하고 변동성이 엄청나게 탄력성이 왔다 갔다 하는데 그거에 맞춰서 가면 왔다 갔다 하면 세금을 거둘 때 그러면 언제적 시세로 맞춰갖고 걷는다는 얘기고 언제적 한다는 건가요? 예전에는 여러분들 잘 생각하시면 시세에 비해서 이런 그 개별 공시지가라든지 이런 개별주택 가격 이 가격이 이제 다 털어서 제가 기준시가라고 할게요. 이 기준시가 아니면 과세표준 이 가격이 3분의 1 정도밖에 안 했어요. 만약에 시세가 1억을 한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그 과세표준 가격은 한 3천만 원 정도만 됐었거든요. 왜? 이 가격이 왔다 갔다 내려가는 거에 지장을 받으면 안 되거든요. 이 기준시가 단가는. 근데 그걸 무려 현실화시켜서 맞추겠다? 이거는 경제학자들이 아니면은 전 정부에 있는 이 관리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그렇게 맞추겠다라고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그게 가장 기본으로 병폐가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것 같아요. 왜 어떤 병폐가 나타났느냐? 제가 이거 잠깐 자료 준비한 거 한번 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경북 예천군 봉은면 수계리라는 데가 있어요. 경북 예천군 봉은면 수계리에 제가 토지를 매매를 해달라고 매매를 받았거든요. 매매를 받았는데 이게 한 700제곱미터 정도 돼요. 700제곱미터 정도 되는데 평수로 따지면 한 뭐 200평 정도 되죠. 이게 대지예요, 대지. 이 대지로 되어 있는데 이 땅이 집을 질 수 있는 거죠. 대지로 되어 있으니까. 이거 매매를 하려고 했는데 뭐 그분은 말씀은 한 3천만 원 받기를 원했어요. 한 2, 3천만 원만 받아줬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제가 이제 서울에 있고 여기 멀다 보니까 이제 전화상으로 이제 얼마인지도 모르니까 주변에 이렇게 물어봤어요. 물어봤는데 200, 300만 원을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200, 300이 뭐냐고 그랬더니 200, 300만 원의 시세가 200, 300만 원, 200에서 300 정도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면 평수가 200평인데 200만 원이면 평당 얼마입니까? 믿지를 못한 거죠. 근데 그 의뢰하는 사람은 2천만 원을 요구했는데 2천만 원 받기를 요구했는데 거기 있는 시세는 200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떼봤더니 이게 개별공 시가를 떼봤더니 제곱미터당 2021년도에 1250원이었어요. 1250원. 그러면 다 곱하니까 한 900만 원 정도가 나오는 거예요. 900만 원. 그러면 개별공 시가는 900만 원, 시세는 200만 원, 소비자가 요구하는 거는 2천만 원. 엄청나게 괴리가 많은 거예요. 살라고 하는 사람도 200, 300만 원 주고도 안 살라고 하는 건데 개별 시가는 900만 원이고 땅 주인은 2천만 원을 요구하고 그래서 땅 주인한테 얘기했더니 결국 뭐냐 하면 2, 300만 원이라도 팔아주세요. 나 이것 때문에 종합부동산세가 나와서 이걸 없앴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200만 원 소유자는 200만 원 요구해서 200만 원을 팔아달라고 하는데 지금도 못 팔았어요. 200만 원이라도 200만 원도 못 팔았는데 개별공시가는 900만 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거는 지방 땅이 이런 게 많은 것 같아요. 제가 봐도 이거 하나뿐만 아니라 다른 것들도 여러 가지 몇 개 얘기를 들어보면 조사를 해보면 개별공시지가가 엄청 더 비싸요. 근데 시세보다. 그러면은 이거 정부에서 이거 사줘야 되지 않나요? 정부에서 정한 금액이 900만 원이면 이 토지주가 900만 원에 정부에서 아니면 이거 사주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 거지. 자기들은 이렇게 해서 세금을 왕창 걷어버리고 종부세를 왕창 이것 때문에 이제 종부세가 뭐냐면 이것 때문에 좀 업이 돼서 그 단위로 넘어가니까 종부세를 많이 내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거 없애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2천만 원 요구하다가 그래 200만 원 돼서 팔을게 라고 했는데 그것도 안 팔리고 개별공시지가는 900만 원에 돼 있고 세금은 900만 원에 대해서 종부세 이런 거 다 내야 되고 이런 병폐가 생긴 거예요. 재산세 뭐 세금 걷는 과세표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시세하고 개별공시지가하고 현실화 시키겠다. 이거를 발표하고 주장하시고 했던 경제학자들이나 전 정부의 관리 책임자들은 왜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이렇게 해야 될지를 이거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제가 방송에서도 그런 얘기 많이 들었거든요. 개별공시지가 아니면 뭐 부동산 가격을 현실화 시키겠다. 시세와 현실화 시키겠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그거는 거의 안 된다는 것들도 학자들도 다 알고 있었을 텐데 어떻게 그렇게 얘기했는지를 모르겠어요. 우리나라 땅 국토 면적이 한 11만 1천 한 킬로제곱미터 정도 되는데 우리는 재산세는 제곱미터로 부과가 되잖아요. 그러면 제곱미터당 100원만 올려도 어마어마한 금액이 세수가 확보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거기서 뭐 일반 개별공시가만 그렇다고 하지만 뭐 다른 것들도 뭐 마찬가지거든요. 10원, 100원, 1000원만 올라가도 엄청나게 많은 세수가 거치는 거고 이제 그거를 이제 우리 일반 사람들도 생각을 많이 해야 되는데 많이 하고는 있을 거예요. 다들 세금을 많이 내는 거 생각을 많이 하고 있을 거예요. 그냥 오늘은 그냥 이게
재산세에 대해서 어떻게 부과가 되고 어떻게 결정이 되고 어떻게 과세가 되는지를 이제 알아보려고 하다가 30% 빠졌는데 제가 가끔가다 이렇게 뭐 얘기하다 보면 30% 빠지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게 다 연관되어 있는 거거든요. 이 부동산은 어느 한 가지만 딱 연결되어 있는 게 아니라 한 가지만 딱 얘기할 수는 없어요. 한 가지만 얘기할 수 없다 보니까 하다 보면 이쪽으로 빠지고 저쪽으로 빠지는데 빠져도 똑같은 얘기인 거고 연관성이 있는 거기 때문에 들어주시는 분이 들어주시면 그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오늘 딱 요점을 정리해보면 토지는 개별공시지가라는 걸로 그 저금리차랑 환산해서 세금을 매기고 그 다음에 부동산 중에 건물 중에 단독주택이 있는데 이거는 그 개별단독주택 가격이라는 게 있고 그다음에 공동주택 가격이라는 게 있으면 그 공동주택 공시가격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오피스텔이나 상업용 건물에는 기준시가라는 가격이 있고 그리고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개별단독주택이나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부동산 공시 알림이라는 사이트가 있어요. 부동산 공시 알림이에 들어가시면 거기서 주소를 치고 입력하시면 저금리차당 얼마인지 다 찾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오피스텔이나 상업용 건물을 갖고 계신 분들은 홈택스에 들어가셔서 로그인하고 들어가셔서 기준시가라고 치면 거기 자세히 나올 거예요. 쭉 나오는데 혹시라도 안 나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 기준시가 안 나오시는 분들은 뭐냐면 규모가 작다든가 그 얼마 안 된 건물 같은 경우에는 홈택스는 국가에서 관리하는 거기 때문에 있는데 혹시 이택스라고 또 있어요. 이택스에 들어가셔서 보시면 나오는 것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단위가 면적이 큰 거 아니면 100호 이상 되는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홈택스에 들어가면 다 확인할 수가 있는데 그거가 좀 규모가 작고 중요한 거는 이택스에 들어가시면 확인 가능합니다. 그냥 거기에 들어가면 전부 다 국가에서 세금을 걷기 위해서 과세 표준을 정한 가격이 있어요. 그 과세 표준을 정한 가격이 이름이 명칭이 다 틀리지만 똑같은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되고요. 1년에 2번 그렇게 재산세를 매겨서 국가를 운영하기 위한 재원도를 걷는다는 거. 그리고 또 특히 중요한 거는 제 개인 생각이지만 그 과세 표준 가격하고 시세하고 현실화 시킬 수는 없다는 거. 그리고 현재 그 금액보다 과세 표준 가격은 3분의 1 수준으로 돼야 된다는 거.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오늘 영상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